연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삶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기둥, 바로 연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내 안의 나와의 역속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의 과학적인 교감, 그리고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딱 구해줄 나만의 비상 시스템까지. 와, 벌써 재밌겠죠?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은 NFL의 살아있는 전설, 톰 브레디의 이 명언으로 열어볼게요. 성공하기 위해 뭐 특별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꾸준함과 결단력, 그리고 기꺼이 해내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아, 정말 멋진 말이죠. 근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엄청난 꾸준함, 이 지치지 않는 의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강력한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연결의 기둥은 바로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분이 있죠. 바로 정지우 작가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책에 따르면 정지우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 책이 몇 부 팔리는지 같은 외부 결과에 초연해졌다고요. 생각해보니 책이 좀 더 팔린다고 해서 인생이 막 극적으로 바뀌지도 않고 덜 팔린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지도 않더라는 거죠. 와, 정말 존경스러운 통찰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보통 작가들은 책 한 권 딱 끝내면 긴 휴식을 갖잖아요. 근데 이분은 원고를 넘기자마자 바로 다음 글을 쓰기 시작한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쓰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자 보장이 된 경지인 거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나아감 자체에서 동력을 얻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죽을 때까지 쓰고 싶은 글 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타인의 평가나 외부의 결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오직 자기 자신과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약속이자 연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나와 단단히 연결되었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타인과의 공감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는 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책 경험의 멸종에 따르면요. 우리 몸속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경계가 있다고 합니다. 뇌랑 심장을 잇는 이 생물학적 시스템이 상대방의 미세한 얼굴 표정을 읽고 목소리 톤을 감지해서 공감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대요. 와, 우리 몸에 공감신경이 내장되어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한데요. 뇌과학자 바보라 프레드릭슨의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이 미주신경이요, 마치 근육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소통할수록 이 공감 근육이 더 튼튼하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점점 약해지고 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책 경험의 멸종은 이렇게 설명해요. 얼굴을 마주하는 따뜻한 연결은 우리의 미주신경을 단련시켜서 공감 능력을 키워주지만 편리한 디지털 연결은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생물학적 시스템을 그냥 건너뛰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감 능력이 퇴화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프레드릭슨 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면 상호작용은 기본적인 생물학적 능력입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왜 더 의식적으로 만나고 서로의 눈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는 대목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결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아주 실용적인 연결인데요. 바로 위기의 순간, 나를 지켜줄 나만의 조언자 그룹입니다.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에서 영감을 받은 개념인데 인생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나만의 119 비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아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로널드 하이패치 교수는 리더에게 컨피던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나의 비밀이나 사적인 문제를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자산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에 따르면 리더가 짊어지는 책임감과 고통은
때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동료에게조차 온전히 털어놓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이해하고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나를 위해 조언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 119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평온할 때,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나의 조언자들을 정해두세요. 둘째,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상반된 의견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119 시스템에는 누가 있나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으세요? 잠깐, 지금 머릿속에 몇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우리는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연결의 기둥을 세워봤습니다. 내면의 열정을 향한 자신과의 약속, 직접 만남을 통해 키우는 생물학적인 타인과의 공감,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든든한 힘이 되어줄 나만의 조언자 그룹까지 말이죠. 결국 이 세 가지 연결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면서 우리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슬프게도 고립되면 공감 능력과 여러 신체 기능이 퇴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수록 힘들수록 연결을 유지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삶의 지혜이자 센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더 다양한 연결이 넘치는 서먼 유니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